안녕하세요. 네, 이제 두 번째 이론 수업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전기 저항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전기 회로의 기초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번에는 중단원 2로 넘어가서 전기 저항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저항에 대해서는 고유 저항과 전도율까지만 배우고 그 밖의 저항은 배우지 않을 거예요. 접지 저항이나 뭐 이런 거는 사실 전자와 그렇게 연관이 깊진 않아서 그냥 안 배울 거고, 우리는 고유 저항과 전도율만 보고 지나가도록 합시다. 네, 우리 학습 목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전기 저항의 크기를 정의할 수 있다. 온도 변화에 따라 물질의 고유 저항값이 변화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고유 저항의 역수인 전도율을 설명할 수 있다. 인데요. 크게 고유한 전기 저항, 요게 핵심 키워드인 것 같고, 또 온도 변화에 따라 저항이 변한다? 요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도율, 이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수업을 전개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물질의 고유 저항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우리 저항이라고 하면 뭐였어, 얘들아? 저항이라고 하면 우리 맨날 했던 이 검가의 빨주노초 파보 회흰, 이거 사색띠, 이 저항 있죠? 이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저항이라는 거는 이러한 소자, 사색띠 소자만이 저항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저항이 될 수 있어요. 저항이라는 것 자체의 정의가 뭐였냐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였거든. 방해하는 것? 방해하는 정도? 방해하는 거여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다라고 하면 다 저항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회로에 내가 이런 사색띠 저항을 꽂지 않고 이렇게 좀 중간에 플라스틱? 플라스틱 같은 거를 연결을 했다. 플라스틱을 연결하고 우리 LED를 연결을 했다. 이래도 요거 자체가 저항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 플라스틱이 아니라 다른 나무나 고무나 이런 것들 다 놔서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게 있다면 그것 자체가 다 저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저항이라는 것은 생각을 해봐. 도체의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이거는 사실 굉장히 상식적인 거야. 상식적인 거.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류가 잘 흐르면 저항이 적은 거라 그랬죠. 그러면 이 단면적이라는 거는 이 도체의 굵기라고 생각하면 돼. 도체의 굵기. 우리 물이라고 생각했을 때 물이 통과하는 배관의 그런 굵기? 이것도 굵기네. 굵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느 쪽에서 물이 더 잘 흐르겠어요? 당연히 통이 넓고 단면적이 높은 쪽에서 물이 더 칼칼칼 잘 흐르겠죠. 이거는 쫄쫄쫄 흐를 거 아니야, 그치? 이게 더 단면적이 큰 게 칼칼칼 물이 잘 흐를 거야. 즉 전류도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전류가 더 잘 흐를 거라고. 단면적이 크다, 전류가 잘 흐른다라는 건 무슨 뭐를 얘기해요? 저항이 작다라는 걸 얘기하죠. 즉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전류는 잘 흐르는데 이것은 저항이 작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다. 또 길이도 마찬가지지. 같은 단면적인데 길이가 긴 거랑 길이가 짧은 게 있어. 그럼 물은 똑같이 잘 흐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통 안에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게 있는 거야.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게 있는 거야.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라는 게 뭐 이렇게 뭐 막대기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 통 안에 막대기가 이렇게 다 걸쳐져 있어. 그래서 통이 크면 클수록 전류는 사실 막대기가 있든 없든 더 잘 흐르겠지만 같은 단면적이라면, 같은 굵기라면 여기에서도 이렇게 뭐 나무 막대기가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뭐 어떤 막대기? 뭐 이런 것들이 뭐 있다고 생각을 하면 긴 것보다는 짧은 거에서 전류가 더, 물이 더 콸콸콸 흐르겠죠. 길면 길수록 이 방해하는, 이 통과해야 하는 장애물이 많기 때문에 전류가 짧은 거에 비해서는 더 적게 흐를 거야. 즉, 길이가 길면 전류는 더 잘 못 흐를 거고, 이 말은 저항이 크다라는 얘기거든요. 요 세 개가 한꺼번에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항은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라는 거야. 저항은 길이가 길어질수록 저항이 커지고 단면적이 작아질수록 저항이 더 커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저항의 길이와 단면적이 닿으면 어느 때에 물이 더 잘 흐를까를 생각을 해보면 돼요. 길이가 길면 길수록 물은 더 잘 안 흐르겠지? 그렇다는 거는 저항이 크다라는 거고,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물은 더 잘 흐르겠지? 이거는 저항이 더 작다라는 얘기고, 이렇게 해서 물과 단면적 길이를 생각을 하셔서 저항을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일반적인 생각이 될 것 같고요. 굳이 외우신다고 한다면 R은 S분의 L 이렇게 외워보셔도 될 것 같아. L은 길이를 의미하고 랭스 길이를 의미하고 S는 단면적을 의미해요. 단면적. 서피스라고 해서 표면의 그 줄임말인 것 같아. S는 L과 S로 나타낼 수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길이와 단면적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건 이 고유저항이라는 거잖아. 고유저항. 요 고유저항. 로라고 있는 이 고유저항을 우리가 볼 거거든요. 같은 단면적의 같은 길이야. 단면적도 같고 같은 길이인 물건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재질이 다른 거지. 재질이. 하나는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는 걸로 합시다. 하나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고 하나는 구리로 만들어져 있어. 하나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고 하나는 구리로 만들어져 있어. 이거를 연결을 해서 이제 전류를 흐르게 할 건데 같은 단면적의 같은 길이야. 그러면 저항이 똑같아야 될 것 같지만 우리 딱 생각을 해봐도 플라스틱이랑 구리 중에 누가 더 전류가 잘 흐르겠어요? 구리가 더 잘 흐를 거 아니야. 그치? 즉 단면적이랑 길이가 같아도 이 재질에 따라, 물질이 뭔지에 따라 저항값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유저항이라는 거는 이 물질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야. 물질의 특성. 물질마다 다른 고유한 저항값. 구리는 그렇다면 전류가 잘 흐르기 때문에 저항값이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플라스틱은 전류가 잘 안 흐르기 때문에 저항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 물질마다 다른 이 저항을 고유저항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고유저항. 그리스어로 로라고 나타내고요. 그냥 약간 피같이 생겼는데 피는 아니고 좀 이렇게 요런 이렇게 힘없는 피?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아무튼 요렇게 생긴 로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고유저항에 대해 얘기를 해볼게요. 물질마다 다른 고유저항. 단면적 1제곱미터 길이가 1m인 임의의 도체 양단 사이의 저항값을 얘기하는데, 이거 방금 본 이식 얘기하는 거예요. 저항이 고유저항 곱하기 S분의 L인데
단면적도 1이고 길이도 1이야. 그러면 이때 저항은 고유 저항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굳이 이거를 고유 저항을 이렇게 정의를 해 놓은 거고요. 식을 이용해서 이거를 정의를 해 놓은 거고요.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냥 물질마다 다른 고유한 저항의 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유 저항은 저항률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저항률이라고도 하고, 단위는 뭐 5m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단위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아. 단위까지는 내가 자세하게 물어보진 않을게. 어쨌든 물체마다 다른데 고유 저항값이 가장 큰 게 뭐야 얘들아? 지금 석영유리네. 유리. 유리가 가장 저항값이 큰 거야. 그래서 유리가 가장 전류가 잘 안 통하겠죠. 우리가 흔히 저항이 잘 안 통한다고 생각하는 고무도 한 10에 13승? 10에 13승 정도 되는데 유리는 더하네. 유리는 10에 16승 정도 되네. 그치? 유리는 고무보다 더 전류가 안 흐르네요. 네. 고유 저항값이 큰 거. 즉 얘는 전류가 잘 안 흐르는 거. 전류가 잘 안 흐르는 물체를 뭐라고 얘기해? 절연체라고 얘기해. 절연체 혹은 부도체라고도 얘기해요. 부도체나 절연체나 똑같은 말입니다. 적어 놓으시고, 반대로 얘는 저항값이 아주 작은 거. 고유 저항이 아주 작은 거. 즉 고유 저항이 적다는 건 뭐야? 전류가 아주 잘 흐른다는 얘기. 전류가 흐르는 물체를 뭐라고 해? 도체라고 하죠. 구리, 우리 맨날 보는 구리. 우리 동방면 있잖아. 동방면에서 동이 구리를 의미하죠. 동방면 구리나 우리 납땜할 때 사용하는 주석 같은 거. 납이나 주석. 나비 주석은 아니지, 그치? 납이나 주석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전류가 아주 잘 흐르는 물체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에 있는 애매모호한 이 저마뇽이나 규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규소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리콘 얘기하는 거야. 실리콘. 우리 반도체의 대표적인 게 실리콘인데, 실리콘 많이 들어봤죠? 실리콘 공사 이런 거 하지 않나? 집안에서 뭐 실리콘 마감 처리 이런 거 하지 않나? 어쨌든 실리콘은 반도체예요. 반도체. 적당한 고유 저항값을 갖고 있어서 얘한테 조금만 힘을 주면 얘가 도체도 될 수 있고 절연체도 될 수 있는 그러한 녀석입니다. 저마뇽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게르마늄이라고 한, 옛날 이름은 게르메늄인데 요즘 이름 저마뇽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네. 이거 반도체는 2학년 전자회로 때, 2학년 올라가면 전자회로 배울 거거든요. 전자회로 때 반도체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그냥 고유 저항값이 한 적당하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질마다 이 고유 저항값이 다 다르고요. 같은 단면적, 같은 길이더라도 이 물질이 뭐냐에 따라, 얘가 석영이냐, 얘가 고무냐, 뭐 이런 거에 따라 고유 저항값이 다 달라지니까 전체 저항값, 전기 저항값도 다 달라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게 고유 저항을 의미한다. 우리 그럼 잠깐 프린트 좀 정리하면서 가볼까? 1번이 물질의 고유 저항인데, 고유 저항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 일반적으로 전기 저항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전기 저항이라고 하는 게 단면적과 길이에 영향을 받더라. 그래서 단면적이 클수록 저항은 작아지고 길이가 클수록 저항이 커지는 거더라.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물이 언제 잘 흐르는지를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물이 언제 잘 흐르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단면적이 클수록 물이 잘 흐르니까 저항은 작은 거고, 길이가 길수록 물이 잘 안 흐르니까 저항은 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 그랬고, 근데 이거에 같은 단면적의 같은 길이라도 물질마다 고유한 저항값이 달라서
이 고유한 저항값, 로라고 있는 이 고유한 저항값에 따라서 전기 저항이 또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고유 저항은 이 단면적과 길이와 관계가 없는 물질의 고유한 특성, 물질의 고유한 저항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질마다 이렇게 다른 고유 저항들을 갖고 있는데 고유 저항이 큰 것들은 절연체 혹은 부도체라고 얘기했던 거고 적어놓으세요. 고유 저항이 작은 것들은 도체라고 한 거였죠.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적당한 거. 그래서 요거 내가 지금 해놓은 거, 이렇게 제가 필기해놓은 거, 이 PPT 프린트물 자료에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고유 저항을 고유 저항이 작은 거 전류가 잘 흐르고 이것은 도체다. 고유 저항이 큰 것은 전류가 잘 안 흐른다는 거고 이것은 부도체 혹은 절연체를 의미한다. 반도체는 적당하고 규소는 실리콘을 의미하고. 그래서 이렇게 고유 저항값을 봤는데 요거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도체의 전기 저항은 전체적인 전기 저항을 얘기하는 거야. 도체의 전기 저항은 길이에는 비례하고 길이가 길수록 전류가 잘 안 흐른다 그랬지? 단면적에는 반비례한다. 단면적이 클수록 전류는 더 잘 흐르기 때문에 저항은 작아지는 거였어요. R은 S분의 L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이 물질마다 다른 요 로 고유 저항을 우리가 이제 살펴본 거였죠. 단면적 1, 길이가 1인 임의의 도체 양단 사이의 저항값은 뭐랑 똑같겠어? 당연히 고유 저항이라고 한다. 고유 저항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할 수 있냐? 뭐라고도 할 수 있었지? 뭐였지? 저항률, 그치? 저항률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저항률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도선의 길이를 5배, 랭스를 5배, 단면적 서피스를 3배로 하면 원래 몇 배가 되냐? S분의 1이잖아. 로는 안 바뀔 거고 얘가 5배 됐어. 길이가 5배 된 거지. 길이가 5배 되고 단면적은 3배가 됐네요. 그럼 이건 뭐예요? 곱하기 3분의 5 한 거랑 똑같은 거죠. 너무 쉽잖아 이거는. 단면적에는 반비례, 길이에는 비례니까 몇 배? 3분의 5배라고 쓰시면 되겠죠. 이제 이 온도 특성에 대해서 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같은 단면적에 같은 길이에 심지어 물질까지 같아. 물질까지 다 같아. 그러면 저항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 저항값도 온도에 따라 달라지더라 이 말이죠. 온도에 따라. 같은 뭐라고 생각해볼까? 우리 저항 고무라고 생각해볼까? 고무 아니 도체니까 구리라고 생각해봐야겠네. 구리가 있는데 단면적이 그냥 상온에 있는 단면적과 길이가 같은 구리야, 구리. 근데 하나는 상온이 아니라 가열을 하고 있는 거야, 가열. 불을 이렇게 줘서 하나는 가열되고 있는 구리야. 단면적과 길이는 같아. 단면적과 길이는 같은데 얘는 이렇게 가열되고 있어. 가열되고 있는 구리야. 그러면 우리 이론상 고유 저항은 갖출 수밖에 없어. 구리가 같기 때문에. 지금 단면적도 같고 길이도 같기 때문에 전기 저항 값은 같을 수밖에 없는데 가열된 상태의 구리가 더 저항이 높더래요. 왜 그런가 하면 도체는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원자 항상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전기를 생각할 때 원자를 항상 생각하잖아. 원자가 이렇게 짜르르 배열되어 있고 전기가 얘를 돌면서 자유전자가 뭐 이렇게 튕기면서 이렇게 막 이동을 하는 걸 거야. 이동을 하는 게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거였지. 근데 온도가 높아지면 전자가 더 방방 뛰어. 전자 이동이 더 빨라져.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더 방방 뛰기 때문에 전자가 막 더 충돌을 많이 하는 거야. 그냥 한 번, 두 번, 세 번만 충돌하고 그냥 갈 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런 식으로 계속 충돌해가면서 얘가 가는 거지. 운동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자가 더 잘 못 이동해. 전자 이동이 잘 안 돼. 그래서 이게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열을 한 게 저항률이 더 높아지더라. 저항률이라는 거는 뭐였어? 고유저항 얘기한 거였죠. 고유저항이 더 높아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일반적으로 우리 전류를 흐르게 할 때, 전기회로에 할 때 도체를 사용할 거 아니야. 전기가 안 흐르는 이런 유리 같은 물질을 우리 사용하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주석이나 구리 같은 도체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물체의 대부분은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률도 같이 올라가. 근데 이상하게 반도체는 반대예요. 이상하게 반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항률이 작아지거든. 그러니까 즉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상하게 전류가 더 많이 흐르는 거야. 온도가 올라갈수록 전류가 더 많이 흐르기 때문에 저는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 저항이 작아져가지고 전류가 미친 듯이 많이 흐르는 이 상태를 저는 반도체가 파괴되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반도체가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온도에 민감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 저항이 작아지기 때문에 전류가 너무 잘 흘러가지고 얘가 과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지. 과전류가 흘러서 얘가 터지는 거지, 반도체가.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우리 납땜할 때. 반도체의 물질 요거 트랜지스터나 뭐 이런 LED 같은 거 웬만하면 이게 부품을 꽂을 때 기판에 밀착시키지 말고 좀 얘는 떼주라 그랬지. 저항 같은 것들은 기판에 밀착시키는데 TR이나 LED는 내가 조금 더 떨어져서 내가 하라고 했었잖아요. 다리를 조금 더 기판에서 떨어뜨려서 하라고 했던 이유가 다 여기 있어. 얘네들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온도가 우리가 인두기로 뜨겁게 해주면 순간적으로 저항이 작아져서 전류가 더 많이 흐를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열에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쨌든 반도체랑 도체는 느낌이 다르고, 이 저항이 온도계수라는 거를, 그래서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저항, 온도에 따라 변하는 저항값을 온도계수로 나타내는데, 식이 이렇게 되긴 하는데 사실 저는 여기까지는 보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기능사나 기사나 이런 것들 자격증 시험 준비할 때 분명히 나오는 얘기거든? 그러면 그거 할 때 공부를 따로 그냥 식 외워가지고 그냥 하시고, 지금 저는 온도계수까지 굳이 그냥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여기까지는 안 할게요. 대신 도체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저항이 커지고 반도체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저항이 작아진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걸 설명하면서 나도 계속 불편했던 게, 전류랑 같이 설명을 하잖아. 저항을 보통 전류랑 같이 설명하는데 이게 반대 개념이라서 너무 헷갈려. 너네도 안 그래? 막 얘들아, 이거 막 통이 넓어지면 전류가 잘 흐르잖아.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저항이 작아진다는 말이지. 뭐 해서 계속 내가 이거를 두 번씩 설명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불편한 거야, 이게. 얘는 저항이 커, 저항이 작아. 뭐 이거를 두 번씩 설명해야 되는 게 너무 불편하니까 전도율이라는 걸 만들었어. 이거는 전류랑 같은 개념이야. 전도율이 크다라는 거는 전류가 잘 흐른다라는 거야. 우리 저항률이 고유 저항했지. 저항률이 크다라는 거는
전류가 잘 안 흐른다라는 거였잖아. 그래서 이게 막 저항률이 큰데 뭐 전류는 작게 흐르고 막 이게 헷갈렸는데, 전도율을 얘기하면 이제 편해지는 거죠. 아, 전도율이 커? 아, 그럼 전류가 잘 흐르는 거겠네. 전도율이 작아? 그럼 전류가 잘 안 흐르는 거겠네. 그래서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전도율이라는 개념도 추가가 된 거예요. 전류 추가가 된 건데, 전도율은 그러니까 저항률과 반대되는 개념인 거지, 그치? 저항률과 반대되는 개념이어서 이걸 전도율이라고 하는데, 전도율은 로분의 1입니다. 로분의 1. 저항과 반대되는 고유 저항 혹은 저항률과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전도율은 고유 저항의 역수로 표시를 해요. 역수로 표시해. 반대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우리 전도율이라고 책에서는 나와 있는데, 이거를 공부를 하다 보면, 전공을 공부하다 보면 이거를 도전율이라고 부르는 책도 있거든요. 도전율? 왜 그럴까? 나도 몰라. 어떤 사람은 전도율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도전율이라고 얘기하는데, 둘 다 알아두셔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른 책이든 영상을 보든 할 때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도전율, 전도율 같은 말이고요. 고유 저항의 역수, 그리고 전류가 흐르기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 쓰인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 아까도 전체 저항, 전기 저항은 고유 저항과 단면적과 길이로 나타냈잖아. 이 고유 저항에 반대되는 개념이 전도율이라 그랬죠. 전도율. 이거 시그마라고 읽나? 전도율 시그마? 전도율이 이건데, 그렇다면 이 R과 반대되는 개념도 있지 않을까? 고유 저항과 반대되는 개념이 있다면 R과 반대되는 개념도 있지 않을까? 당연히 있죠. 그것이 컨덕턴스. R이라는 건 저항이었잖아. 물질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고, G라는 거는 전류가 잘 흐르는 정도를 얘기해. 컨덕턴스. 전류가 잘 통하는 정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얘는 저항값의 역수고요. 단위는 모를 사용하는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저항의 단위는 옴이거든요. 옴이잖아요. 저항의 단위는 옴인데, 컨덕턴스의 단위는 저항과 반대되는 거기 때문에 얘를 뒤집어 준 거야. 그래서 단위도 뒤집어져 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걸까? 지금 보시면 옴도 지금 거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컨덕턴스의 단위는 옴을 거꾸로 한 거야. 되게 웃기지 않니? 나만 웃긴가? 어쨌든. 네. 요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의 역수가 컨덕턴스이고, 컨덕턴스는 전류가 잘 통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그런 거다라는 건 정도만 알고 계시면 그냥 문제를 풀 때나 뭐 설명을 들을 때 어렵지 않게 그냥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저항과 반대되는 개념, 전류랑 상통하는 개념, 전류랑 통하는 개념. 그래서 우리 컨덕턴스 한번 구해봅시다. 컨덕턴스를 구하라고 나와 있는데, 컨덕턴스라는 거는 저항분의 1이었죠. 저항분의 1, 저항의 역수. 그러니까 이 A, B 지점에 저항을 구하면 컨덕턴스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저항을 먼저 구해보는데, 우리 저항 이제 달인이시죠? 그쵸? 우리 항상 많이 봤어요. 저항, 합성 저항 구하는 거 많이 봤고요. 병렬인데 참 이득인 게 똑같은 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면 계산 어떻게 해요? 저항값을 연결한 개수만큼 나눠주는 거였죠. 그럼 얘는 그냥 사실 눈으로도 풀 수 있었어. 여기 A, B 사이 합성 저항은 5옴이야. 그렇다면 컨덕턴스 저항의 역수는 5분의 1이니까 10분의 2가 되고 0.2 모가 되겠죠. 단위 조심하세요. 그래서 컨덕턴스는 사실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컨덕턴스의 전도율을 구하라고 하네. 한번 구해보자. 길이가 랭스가 1이고 단면적 서피스가 1이래. 이거 뭐야? 이 1인 어떤 물질의 저항이 2옴이래. 그렇다면
길이가 1, 단면적이 1일 때의 저항은 고유 저항이랑 같은 거였잖아요. 그쵸? 고유 저항. 고유 저항이라는 건 저항률이랑 같은 거였죠. 그럼 이 물질의 고유 저항은 2옴인 거예요. 그쵸? 2옴 저항률은 옴미터를 사용하니까. 그럼 전도율이라는 거는 고유 저항분의 1이라며. 그럼 2분의 1이네. 2분의 1은 뭐예요? 10분의 5니까 0.5 모미터겠지. 모미터. 얘는 모미터. 됐고. 죄송한데 제가 이 제곱 밀리미터 제곱 밀리미터를 못 봤네. 제곱 밀리미터를 못 봤네. 제곱 밀리미터는 사실 이 10에 마이너스 4거든요. 10에 마이너스 4여가지고 아니다. 10에 마이너스 4가 아니지. 밀리라는 거 단위 자체가 10의 마이너스 3이잖아. 10의 마이너스 3인데 이 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 밀리를 2번 곱하는 거기 때문에 가로 세로 곱하는 거잖아요. 그쵸? 밀리를 2번 곱하는 거기 때문에 10의 3승이 2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 계산을 해줘야 돼. 제곱 밀리미터는 단면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풀면 안 되고 얘를 마이너스 6을 넣어줘서 풀어야 된다. 고유 저항이 2라고 그냥 쓰면 안 되고 2 빼 10 마이너스 6 옴미터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 여기는 옴미터가 아니라 옴밀리미터가 돼야겠죠. 밀리미터. 그래서 마이너스 6이 뒤집어지니까 마이너스 6이 뒤집어진 거니까 여기서도 10의 마이너스 6이 뒤집어지니까 여기도 0.5가 아니라 0.5 곱하기 10의 6승이 되는 거겠죠. 마이너스 6이 뒤집어졌으니까 이것도 5미터. 아니면 그냥 0.5 5 밀리미터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컨덕턴스 구해야 되네. 컨덕턴스도 똑같겠지. 근데 사실 여기 길이가 1, 단면적이 1이기 때문에 저항 자체도 이 고유 저항 값이랑 똑같을 거여서 컨덕턴스도 전도율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네. 뭐 그냥 역수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끝났네. 전도율이라는 건 뭐야? 전도율이 전류가 잘 흐르는 정도였잖아요. 그쵸? 전도율이 좋은 물질은 은, 구리, 금, 알루미늄, 수미거든요. 그래서 은이 가장 높고 알루미늄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거예요. 통하긴 통하지만 전류가 은에 비해는 잘 안 통하는 거겠지. 근데 우리 뭘 사용해? 우리는 구리 사용하죠. 동방명 다 구리잖아. 그치? 근데 은 너무 비싸니까 당연히 전도율만 생각한다면 은이 좋지만 우리 납땜하는데 은을 사용하기에는 조금 가성비가 떨어지죠. 그래서 경제성을 생각한다면 구리를 가장 많이 쓰는 게 좋은 거다 라는 거. 오늘 좀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고유 저항 얘기와 온도에 대한 얘기와 전도율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온도에 관한 특성은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으냐면 도체라는 건 구리, 은, 뭐 이런 금, 뭐 알루미늄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이런 것들은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도 높아지더라. 즉 전류가 잘 안 흐르더라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반도체는 반대라고 했지. 반도체는 뭐가 있어? 뭐 실리콘, 저마늄 이런 거 있는데 이거 마음에 안 와닿죠? PR, 트랜지스터, LED, 다이오드 이런 것들은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항률이 작아지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른다. 그러니까 얘는 온도가 높아지면 과전류가 흘러서 소자가 파괴될 수도 있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반도체는 그래서 온도를 조절하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반도체 사업에서는. 우리 핸드폰 항상 얘기하는 핸드폰도 우리 오래 사용하면 뜨거워지잖아요. 오래 사용하면 뜨거워지는데 그게 뜨거워지면 전류가 또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핸드폰이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반도체는 온도에 민감해가지고. 그리고 전도율, 우리 저항률이라는 개념이 계속 저항이랑 전류를 이렇게 반대의 개념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게 전도율이라는 저항의 역수, 저항률의 역수, 전도율이라는 개념을 새로 만든 거고요. 저항률의 역수는 전도율이고 저항의 역수는 컨덕터스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 배웠다라는 것만 알면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하기 같이 합시다. 전류가 잘 통하는 정도를 나타낸 값을 전도율이라고 하고 혹은 책에 따라서 도전율이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전도율이라고 하며 단위는 모미터. 왜 이렇게 돼? 모미터를 나타낸다. 아니 컨덕턴스도 하나 할까? 컨덕턴스? 잠깐만. 전류가 잘 통하는 정도로 나타내는 값은 전도율이 아니라 컨덕턴스죠. 컨덕턴스. 그쵸? 전도율은 전류가 흐르기 쉬운 정도로 나타내는 물질 고유의 값이고 전도율이라는 설명이 나오려면 물질 고유의 값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 물질 고유의 값. 근데 물질 고유의 값이 안 나오고 그냥 전류가 일반적으로 잘 통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는 컨덕턴스네. 오, 틀릴 뻔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겠네. 전류가 그냥 저스트 잘 통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은 컨덕턴스고 컨덕턴스 얘는 알파벳 G로 나타내죠. 단위는 옴을 뒤집은 모를 사용한다. 금성의 경우 저항률이라는 건 고유 저항이었어. 저항률은 온도에 비례하고 반도체는 반비례한다. 그래프 생각하세요. 그래프. 전도율의 정의를 서술하래. 전도율은 컨덕턴스랑 똑같긴 똑같은데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의 고유 저항 요렇게 얘기를 고유 저항이 아니라 고유 값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 고유 값 전류가 흐르기 쉬운 정도로 나타내는 물질 고유의 값 요게 가장 베스트인데 이 말이라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에 가봐. 전류가 흐르기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물질 고유값. 컨덕턴스랑 개념은 비슷하지만 물질 고유값이라는 게 들어가야 전도율인 거고요. 그런 게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전류만 들어간 거면 컨덕턴스인 거죠. 오늘 여기까지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요. 수업이 길어졌는데 이 뒤부터는 또 좀 짧아질 거예요. 오늘이 좀 긴 거였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발열작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